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김동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매우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라고 너무 좀 뭔가 확대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 연어 먹은 거는 팩트가 돼버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연어 먹으면서 술 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떻게 술판을 버릴 수 있어라고 했지만 정말 연어 회덮밥에다가 소주 하나, 그 1,800원짜리 뭐 영수증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술 조금과 거기 안에서 정말 파티를 벌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정말 거기 구속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연어와 먹고 싶은 연어와 술을 제공해주면서 뭔가 회유 설득하는 그게 뭐가,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에이, 뭐 연어와 짜장면 때문에 설득이 되겠냐? 아니, 플리바게닝 했잖아요. 그 법화 쓴 것도 다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회사 주면서 그렇게 회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쪽에서 자꾸 프레임을 짜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녹취 전체 공개하라고 국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박사용 검사가 왜 공개 안 할까요? 박사용 검사 녹취가 왜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박사용 검사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통화를 하면서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녹취를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녹취를 갖고 있을 겁니다. 녹취 전체를 공개해서 본인이 유리하면 공개를 했겠죠. 본인이 했을 본인이 것이다. 했겠죠. 국힘도 알 겁니다. 국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박사용 검사에게 녹취 풀 녹취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풀녹취가 공개해라. 풀녹취 공개해라.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거 조금씩 공개하다가 다 하면 결국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박사용 검사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만 보더라도 누구에게 불리한 녹취인지는 다 알 겁니다. 예. 박상용이나 정치검찰당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게 연어 술판, 이게 이제 사실 연어 술 파티라는 건 좀 재밌게 표현된 거고 정확히는 이제 연어 술판 또는 연어 술밥. 예. 연어와 술을 곁들인 밥을 먹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연어 뭐 덮밥이 들어갔고 술이 예.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예. 그 법원 앞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소주도 사고 그 소주병을 갖고 들어가 문제가 되니까 피티병에 우리가 야구장 옛날에 술병 반입 금지하면 그 피티병에 예. 물에다가 물 빼고 술 담아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짓을 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 없다라고 주장한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박상용 포함하여 그 윗선까지도요. 근데 지금 다 밝혔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거짓말, 다 밝혀줘도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진술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확인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자체는 그 자체도 규정 위반입니다. 이건 대검 지금 서울 대검이랑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잖아요. 감찰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할지 특검 수사할지 검찰 수사할지 이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자체도 규정 법규를 위반한 건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화영을 김성태를 계속해서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고 회유하고 네가 나가려면 살려면 이재명한테 죄를 뒤집어서 없는 죄 이렇게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굳이 술 파티로 할 필요는 없고 연어 술판이든 연어 술밥 회유든 이렇게 예. 표현하든 뭐로 표현하든 하는데 분명히 이런 짓은 있었다. 예, 어제 국정조사에서 교도관이 나와서 1층에서 제가 연어 회덮밥을 받았습니다. 예.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점은 수원지검에서 입장문을 냈을 때는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수사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어제 국조특위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나왔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 국조특위에서 나왔을까요?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논두렁시계를 보도한 언론사 사장이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보도국장은 홍보수석이 됐습니다. 당시 앵커 멘트까지 곁들여 허위 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 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 재척해 주시고 눈 가렸다 섭섭하시는데 이겁니다. 시계를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가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그 시계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직원의 진술로 시계가 어디 갔냐는 것에 대해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잘못된 보도가 아닙니다. 예,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동욱 의원의 과거를 짚었는데 SBS 앵커 시절에 이거 사실도 아닌데 논두렁 시계라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느냐. 요거 지적하는 네.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유감이라는 말로 피해갔는데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검찰 직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맞는 보도라고 천인공날 짓을 했습니다. 그게 당시 국정원과 정치검찰이 지어낸 말입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명박이 국정원과 정치검 총동원해서 노무현을 죽이려고 예.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규모 촛불 집회 배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지도 않았는데 노무현이 그것을 배후에서 기획을 했다? 그럼 노무현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정책 타사를 기획한 과정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그건 사실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국정원과 정치검찰이 그렇게 공작이라는 게 얘기하고 확인됐는데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석고대죄와 백배사죄로 모자를 파내 유감이다라는 정도로 뭐가 유감입니까? 아주 끝까지 뻔뻔하죠. 그때 당시 SBS 고위층이 전부 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층으로 갑니다. 나중에 예. 사장, 막 보도부장, 신동까지 완전히 결탁했다. 그러니까 SBS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우리 법무부 쪽 분노랑 이번 건이 사실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SBS 구성원들은 지금이라도 전 구성이 나와서 국민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예, 이거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호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검찰 직원의 진술로 논두렁에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말하면 그거 다 믿을 겁니까? 기자가 그 사실 확인했었어야죠. 근데 이거 거짓으로 판명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동욱 의원이 과거에 이거 보도했던 사람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해줌으로써 이거 덕분에 공천된 그쵸?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뭐 충승장구하면서 T조까지 가서 T조 그렇죠. 앵커까지 한 다음에 결국 예. 지금 보수공천 받은 거잖아요.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박근혜 엄청 찬양했어요. TV조선에서. 저는 그냥 앵커 출신의 그냥 뭐 번듯해 보이는 그럴 듯한 그냥 의원 정도로만 이미지가 있었지. 근데 와 과거에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 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 백운기 TV의 백운기 전 앵커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기자냐? 네가 기자냐? 내 이놈 딱 해버리더라고요. 네가 같은- 그러고도 앵커냐? 예. 라고. 아 진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사투리 했어요? 예. 앵커냐? 일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안진걸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하고 왔다고요? 네, 접견도 했고 접견? 제가 어제 선임계도 냈어요. 변호사님 네, 전화하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다 좀 보고 있었지만은 이화영 부지사의 그 상황도 다 알고 아까 말한 설주환 변호사 건도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가고 있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도 제가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예.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바깥에 드러나 있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컨텍스트를 우리가 추단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 박상현 검사가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전체적인 그런 풀 녹취는 당연히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공개가 되고 나면 혹은 공개가 되기 전이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 패턴은 절대 아니었다. 이거 제가 우리 지금 20년 넘게 지금 같이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랑 저랑. 아, 네, 우리 혹시 지금- 사무소를 같이 쓰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저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보기에 이 변호사와 검사 간의 대화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 변호사로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평가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아, 변호사들은 대충 딱 검사랑 이런 대화 들으면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어떻게 서 변호사는 검사가 혹시 최고인데 거기서. 제가 이게 말씀하기 하나 힘드시면 예측하면- 그냥 표정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예측하면요. 예. 서민석 변호사 청주시장 컷오프 됩니다. 음. 지금 이게 제가 민주당 출신들 율사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전부 이게 서민석 변호사의 여론이 안 좋아요. 본인이 뭐 저는 변호사로 서민석이 잘했다 봐요. 본인은 이게 이화영 지사 형량을 줄여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유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라. 아니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에 보내겠냐. 이렇게 진실을 밝히라고 서민석 변호사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도움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면 종범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저는 서민석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은 제대로 했는데 본인이
오히려 검찰한테 우리가 자백할 테니까 우리 종범으로 좀 봐줘. 먼저 제안한 거는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따라서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분이 아마 컷오프 딱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화영이고 서민석 다 이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 예, 일단 이거 이제 서민석 변호사 컷오프 여부는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당연히 여기서 저희가 관건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과연 검사가 회유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검사가 해외한 게 아니고 예. 어제 서민석 변호사 전에 이미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예. 그때 벌써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검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한 때 먼저 아니, 진술했다고 설주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설주한 변호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솔직히 내가 설주한 변호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거는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상현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 중에 5월 25일자 녹취에 공개된 걸 딱 보게 되면 변호사 부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부장님이라고 예우를 해서 불러주는 거죠. 검사가 부르면서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제발 이 이화영 부지사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우리 의뢰인을 종범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처지라고 한다면 실제 이 박상현 검사라는 이 무한한 이 권력을 가지고 힘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의뢰인이잖아요. 이 이화영 부지사는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거는 당연한 시간 20초 건데, 남았습니다. 예. 당연한 건데 왜 검사가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부탁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만 말해봐요. 그거는 일단 시간 다 됐. 노영희 변호사가 여쭤본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죠? 검사가, 검사가 예. 자기가 그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왜 변호사가 원래 의뢰인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검사가 내 하루 종일 얘를 붙들고 있으니 좀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 만나달라. 어려운 부탁한다.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런 말을 왜 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아니 잠깐 이제 답을 좀 하게끔. 아니, 제가 답을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단을 하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전체를 한번 보세요. 설주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정을 했어. 그래 놓고서 김현지 씨가 뭐 상당히 그 기분 나쁘다라는 식의 왜 이런 게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설주한 변호사가 아 그럼 나 못해라고 그만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됐는데 서민석 변호사는 설주한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고 이 사람이 잘리고 난 다음에 설주한이 잘리고 난 다음에 이화영은 계속 설주한을 자르지 말아달라. 설주한 나 계속 그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서 원래 했던 그 진술을 이게 이 사람이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가 본인한테 유리한 것인지 본인이 그걸 다 안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진실을 밝혀서 본인이 주범과 종범 나는 주범이 아니다라는 걸 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검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피의자한테 추궁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이 다 그게 협박과 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 회장이 있는데 사장이 무슨 횡령이니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그랬더니 사장이 아 우리 회장은 모르고요. 제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제가 검사예요. 그럼 그 사장한테 수사를 하면서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 회장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당신 회장이 한 걸로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당신이 했다고 다 뒤집었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형량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궁하는 거는 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 저는 이거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나 밑에 있는 부지사의 관계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누가 봐도 그거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협박이고 회유다? 그러면 회장이 얘기하는 걸 사장이 그냥 감싸 안고 가는 거는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야 꼬리 자르기인데 왜 수사 제대로 못했어? 라고 검사를 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당시 수사검사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한테 이거 진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회유다 협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길게 얘기해.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 있죠. 그 서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은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 100% 박탈당해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검사하고 전화를 하면서 전화 변론을 하겠다고 해서 검사하고 한 얘기를 녹취를 해서 그걸 정치적인 자기가 출마하기 전에 그 당에 출마하려는 당에다가 그 녹취록을 제공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그 법조계라면 이 사람은 당장 잘려야 돼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돼요. 근데 예. 이 사람은 그 자료를 갖고 하고 있어요. 네, 이래서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실제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 검사가 먼저 전화를 해요. 보면은 나오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변호사하고 검사 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 비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 변호사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더니 이제 공개 안 한다고 뭐라고 이제 누가 계속 그러다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3년 내내 이제 그동안에는 얘기 안 나오다가 이제 요즘 나온 거고요. 실제 뭐 서 변호사가 잘했고 안 했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서 변호사가 뭐 제안을 했고 안 했고 또 세 번째 문제. 왜냐면 그건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의뢰는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검사의 태도라니까요. 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왜 자기가 하루 종일 변호사도 없이 그 피의자를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자기 방에 불러놓고 난 밤까지도 계속 데리고 있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와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말할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5월 24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진술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왜냐면 하도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변호사랑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25일 날 이틀 뒤에 진술하겠다 그랬는데 25일 날 서 변호사한테 이 박상용 검사가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만나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서 변호사가 나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그래요. 네. 자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왔는데 다시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혼자 데리고 가. 변호사한테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놓고 내가 하루 종일 붙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내 말 듣고 얘가 또 말이 달라졌으니까 또 한 번 얘기는 해주세요 이래. 그러면 변호사도 없이 이 피의자를 자기가 한 구석에 몰아놓고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게다가 설주한 변호사 얘기 진짜 내 해볼까요? 설주한 변호사 얘기 하면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팩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하는 거라고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솔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책임질 수 아니 있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아니, 솔 공개적인 거 변호사에 여기서 할 수 대해서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면 되죠. 문제가 여기 있었고. 제가 약간 쟁점을 정리하면 요런 것 같습니다. 일단 녹취에는 요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녹취인지 이제 그 조선진 녹취인 것 같아요. 서 변호사가 5월 25일 녹취인데 그러면 땡땡땡 사건도 좀 묻어주고라고 하니까 박 검사가 에이 그거 어떻게 묻어줘요? 서 변호사가 아니 지금 갖고 있는 뭐 그거라고 하니까 박 검사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호사랑 약속을 했다는 뉘앙스의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박 검사의 주장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박 검사가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종범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거절로 읽힐 수도 있고. 근데 대화 중에 일부를 보면 이게 꼭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절을 하는데 여기까지 부연을 한 건지 아니면 방점이 여기에 찍힌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게 여당에서는 이 일부만 봐도 이건 명백한 회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쟁점을 요 정도로 보고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녹취도 전체를 공개해야 되고요. 예. 녹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이화영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걸 공개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걸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예. 자, 설주한 입회할 때 그때도 이게 자백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그 조서를 공개하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언론이 안 다루는데 이한희 변호사 이걸 다루야 돼요. 서민석은 제가 알기로 직접 입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적견하고 서민석 사무실에 어소 변호사가 이한희 변호사가 여성 예.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분이 입회했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러면 이게 결국 서민석 밑에 사람이니까 서민석 입회가 똑같잖아요. 그때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예.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진정 성립이 되니까 이걸 공개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다 이게 변호사들 입회하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걸 자백했다면
그럼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요 자백이란 이거 부분도 되게 제가 중요한 부분. 아니, 제가 잠깐만. 조서를 알고 있어서 저기서 이한희 변호사가 지금 네. 딱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왜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매우 놀라운데 다그 조수입회 다 이- 잡으러 보자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박상현 검사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딜을 거래를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랑 박상현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한희 변호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한희 변호사 이름을 정확히 딱 대면서 그 사람이 사실 그 당시 목격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언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실제 그 박상현 검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한희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거 변호사와 검사의 관계 이거 되게 앞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한희 변호사를 실질적으로 그 거기에 보낸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거 알아요? 이한희 변호사를 이화영에게 보낸 사람이 저는 누군지? 서민석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한희 같이- 변호사를 보낸 사람이 김성태 쪽 라인에 있는 그쪽에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변호사가 그 김성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또 다른 변호사들도 거기 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야 검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부의 문제지. 어설프게 그게 알면 아니라 큰일 난다고 했는데 사실 다 어. 뭐 노영희 변호사님 제외하고 다 어설프게 알고 저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지금 편집돼 있는 녹취록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이랑 저랑도 정보 불균형이 생기는 거라 서로 아전 인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려면요. 왜 설주한 변호사를 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요? 설주한 변호사를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만든 김현지 씨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윗선에 의해서 공모가 이루어졌다면서요. 그 윗선의 공모의 꼭대기에 있었던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부르느냐고요. 순서적으로 부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부르면 될 것이고요. 아니,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부르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말하는 윗선은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아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그 나중 위에 얘기야. 법무부 장관이 그건 나중 최종 얘기야. 책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설주한 여기서- 변호사는 당연히 불러야 돼. 그리고 김현지 씨도 아니, 당연히 설주한 불러야 변호사는 돼. 지금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검사 측이. 그래서 일단은 그 재판에서 뭐라고 민주당이 나올 안 받아주고 거예요. 있잖아요. 아니 당하고 상관없이 재판에서. 아니, 그러니까 재판과 관계없이 예. 붙여주기 어차피 위해서. 일단 뭐 그래도 한동훈 나중에 전 나올 장관 거예요. 얘기는 좀 네. 뒤에 지금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앞서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피해자 신문 조서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박상용 검사 나왔을 때도 물어봤던 건데 처음에 공개된 녹취가 6월 19일 녹취인데 6월 18일 피해자 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묻습니다.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 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했냐라고 물어요. 이 핵심이 이 명시적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는 계속 자백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녹취 전날 물은 게 명시적으로 보고했냐고 물으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노골적인 워딩을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시적이라는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서로 간에 일단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자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조사해서 쓸 수 없는 실제 법정에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불충분한 진술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검사랑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방북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하는 것과 쌍방울 통해서 뭐 대북 송금 하겠다는 것과 무슨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법리적으로. 예. 그래서 박상현 검사가 이 위대한 뉴스쇼에도 그렇고 여러 방송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치평론이에요. 증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앵커가 묻거든요. 그 방송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니 쌍방울 대북 송금이랑 방북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예단해서 얘기해요. 그 이를테면은 대북 송금을 하고 나면은 김정은이 북한에서 경기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낼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방북을 획책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검사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방북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고가 쌍방울이 뭐 몇백억
대북송금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검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뭐 아까 아전 인수라고 제가 이미 전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안 다룬 그 연어술 파티 법무부에서 감찰했던 그 건까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예, 사실상 이거는 회유가 맞죠. 회유하고 뭐 이 진술을 유도하고 했던 게 맞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어술 파티는 그 감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찰 결과가 정확히 밝히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월 19일이 그게 그 이른바 이화영이 진술한 날이고 네. 그리고 지금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5월 17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대를 보면 나중에 설주한 변호사가 별로 그 방에 왔을 때 자기는 연어를 본 적도 없고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던 시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과 한 10여 분 동안에 술 파티도 벌어지고 연어도 먹고 했다라는 그 일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집권한 지 300일이 지났잖아요. 300일이 지났는데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지금 그걸 그 검사를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이 맞고요. 네. 그래서 하루 하나만 말을 하면 그날 6시부터 7시 5분인가 10분인가까지 설주한 변호사가 밥 먹으러 나갔어요. 저녁을 5월 먹으러. 17일 날. 네. 그래서 6시부터 7시 한 5분인가 10분까지 1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비어 있었고요. 네. 그 동안에 일이 벌어졌다는 게 바로 이쪽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태그 자료를 냈어요. 예. 검찰청에 들어간 사람들의 태그 자료를.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태그 자료에 뭐가 찍혔냐면 박상웅이라고 하는 네. 이제 박상용 검사 말고 박상웅이라고 하는 쌍방울 김성태의 비서가 먼저 그 사람이 네. 그 중간에 6시 한 20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 실제 설주한 변호사가 6시부터 없었던 그 7시 5분 10분 정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설주한 변호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얘기가 그 6시 몇 분인가에 그 근처에 그 편의점에서 편의점. 1,800원인가 찍힌 네, 거 새로 있으니까 소주. 이게 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 나중에 7시 5분인가에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약 2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비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이걸로 회유를 당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6시 20 몇 분인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빈 시간이 몇 분 되지도 않아. 한 20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20분 동안에 연어를 놓고 그다음에 술을 먹여가면서 이 사람을 회유를 해서 그래서 이화영이 그걸 회유를 당해서 이틀 뒤에 사실은 지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연어는 도시락으로 들어온 거고 예. 소주는 가서 가지고 들어온 건데 1시간 동안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도시락을 왜 못 먹어요? 게다가 소주 한 병을 여러 명이 나눠 먹으면 2번, 3번에만 나눠 먹으면 돼요. 그게 현장 검증 한번 해봐야 현 시대에 불가능한 게 아니,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설주한 변호사가 그 1시간이 비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 태그 검사의 태그 그 자료에 따르게 되면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쌍방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설주한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기서 껴들면 한쪽 편을 들 것 같아서 안 껴들고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노영희 변호사에게 막 이게 말이 됩니까 할 때 간만에 서정훈 변호사님이 우리 편 잘 싸운다 라는 눈빛으로 지그시 보고 있었다는 점. 저는 그것만 제가 서정 말씀드려요.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아주 달라요. 지금 그 눈빛 아니 거부하시는군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똑같죠. 사건. 그러니까 뭐 서정 변호사님이 한동훈과 관련해서 다른 거고 사건에서는 똑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다르고. 예. 근데 저는 그 이화영 부지사가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연어에나 소주에 해유 이거 말이 안 되고 예. 제가 왜 자백했을까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범죄가 많아요. 지금 여기 4-5군데 더 받아가 또 한 4억 재판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왜 그 비서 여성분하고도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 급여받은 것부터 카드 이런 게 다른 걸 검사가 다른 걸 캘라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저는 압박을 받아서 예.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연어에나 거는 여기서 하면 아니 근데 그게 계속 아전인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별건 수사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서 이제 이거는 사실 국정조사에서 그 연호술 파티 관련해서도 목격했다는 교도관도 부르고 네, 다 필요하시면 불러야죠. 설주한 변호사도 네, 다 부르고 해야죠. 부르면 자료를 돼요. 종합적으로 네, 검토할 네. 때까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영 나눠가지고 사실 서로 맞아요. 경강부회할 거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격해지면서 시간이 좀 지나는데 네. 내문 토론 여기까지 하고 네. 커피 쿠폰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